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국내 초고압 변압기 제조업체 일부에 최고 1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미국 변압기 시장이 공급 부족 상황인데다 미국의 생산 시설을 보유 중인 LG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은 관세 폭탄을 피해 피해가 크진 않을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국정 불확실성이 하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정상외교 복원이란 측면에서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백악관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하루새 2번이나 수정한 끝에 25%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반도체 관세가 시작된다는 말과 함께 의약품도 별개의 범주이며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내 철강업계의 주력 제품 중 하나인 후판 판매가가 하락하는 데 이어 수출 물량 역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수입산 철강에 25% 관세를 물린 상황에서 업황 부진이 이어지며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우예진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코스피 하락하면서 2,465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쳤는데요. 반면 코스닥의 경우 소폭 상승하며 687포인트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증시를 억눌렀던 정치적 이슈가 일부 해소됐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고려했을 때 GDP 성장률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진단이 나오는데요. 오늘장 마무리와 함께 내일장을 위한 투자 전략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어떤 로켓 배송 종목이 포착될지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종목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금일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오늘 방송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동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분석 먼저 간략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이 정치적 이슈보다 오히려 관세에 대한 이슈를 더 크게 받아들인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변동성이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실까요? 예, 일단은 시장이 오늘 많은 분들이 정신없이 하루를 좀 보내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코스피가 마이너스 0.86로 마무리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올랐어요. 네, 플러스 0.5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동안에 우리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힘든 시기를 줬었던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한 상승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를 좀 견인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좀 본격적인 이야기들은 바로 한번 우리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페이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시황과 관련해서. 자, 일단은 미국 시장이죠. 나스닥이 정말 오랜만에 6%에 가까운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의 4% 가깝게 3.98%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일단은 우리 많은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우리 가족분들이 이제 제가 항상 사무실에 들어가고요. 미증시가 열릴 때마다 항상 오프닝 벨을 울리잖아요. 그러면은 미증시 현황들을 항상 제가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시간대 10시 반에 그리고 주요 종목군들 하락을 해서 출발을 했었던 그런 일정들을 다 올려드렸고 실시간으로 다 알려드렸는데 몇몇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많이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그 타임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관세가 부과가 되고 시장에다가 이제 확정적으로 알려줬던 시간들을 보게 되면 미증시는 끝난 상태에서 관세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온전히 어제 우리나라 증시, 아시아 증시를 포함한 우리나라 증시 전체적으로 다 먼저 선반영된 부분들이 좀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어찌됐든 외국인들이 2조 5천에 가까운 매도세가 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관세에 대한
뭐 여파라고 봐야 되겠죠. 여진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일자의 뉴욕 증시 대비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선방하는 그런 모습들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은 뭐 지수도 지수 나름이긴 하지만 오늘 어찌됐든 뭐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든 분들께서 관심을 좀 가지셨을 거고 그 결과에 좀 겸허하게 좀 결과물들을 좀 봤었던 그런 시간대가 좀 있었습니다. 지난 탄핵 판결 시간과는 다르게 굉장히 속전속결로 끝난 느낌이더라고요. 뭐 점심시간 이전에 이미 헌재에서는 파면 결정을 좀 내려온 상황들이어서 일단은 뭐 시장 자체는 그러한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를 이겨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변동성들도 상당히 좀 커졌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헌재와 관련된 헌재 판결과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어떠한 종목에 화답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거는 제가 차후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변동성을 수반한 시장이 진행이 됐습니다.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상당히 좀 강했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좀 강한 관세 발표에 따라서 낙폭이 좀 과하게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간밤에 ISM 서비스업 지수 나왔습니다. 이거 일정들로 제가 다 알려드려요,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매주 월요일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 일정을 이제 확인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미리 주말 동안에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미리미리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일주일치의 일정 리포트를 늘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밑에 하단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다음 주 이제 본격적인 4월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관세 나왔죠? 우리나라 헌재 관련된 판결 다 나왔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이 될 거고요. 새로운 미국의 경제 질서가 성립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미 벌어질 일은 다 벌어졌습니다. 이제 수습해야죠. 시장도 마찬가지로 수습 들어갑니다. 이 수습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시장의 색깔 제가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한테. 드디어 시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 주 잘 준비를 하시려면 일정표.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전쟁터 나가면 총은 들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맨몸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이 일정 리포트가 여러분들께 총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소총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은 소위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시장에서 얘기할 때 굿 이즈 배드, 배드 이즈 굿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관세,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걸까요? 나쁜 거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긍정적인 부분들도 좀 있어요. 그게 어떤 부분들이죠, 여러분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진다. 오늘 밤에 뭐 발표되죠, 여러분들? 미국에서 3월 고용 보고서 나옵니다. 이거 마장에 3월 고용 보고서마저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시장 같은 경우는 바닥을 찍고 올라올 수 있어요. 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이건 아니군요. 이건 5월 달입니다, 여러분들. 5월 달이기 때문에 확률이 이만큼 올라왔다. 6월 달에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만약에 내일 고용 보고서 자체가 오늘 밤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고용 보고서 자체가 다소나마 불안정하게 나온다고 하게 되면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 한 번쯤은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발빠른 자금들은 바닥을 찍고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황을 제가 조금 한 1분 정도만 길게 할게요.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과연 현재의 이 주식시장의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감히 생각을 하자면 좌불안석일 것 같기는 해요. 왜냐? 임기 초기잖아요. 이제 몇 달 됐습니까? 이제 석 달 됐어요, 여러분들. 트럼프. 1월 20일 취임했죠. 2월, 3월, 이제 4월 돼가는 과정입니다. 그죠? 석 달 이제 막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제 상황 자체를 뭘로 평가할까요, 여러분들? 주식시장으로 평가해요. 그죠? 모든 정부는 주식시장이 주가가 올라갔느냐 안 올라갔느냐. 주식시장이 올라가게 되면은 대부분의 국민들의 삶이 팍팍하겠습니까? 안 팍팍하겠습니까? 살만하겠죠.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막 3개월 차에 들어서고 있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빠지는 게 과연 트럼프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왜냐? 국민들이 우리 잘 살아보자라고 해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삶은 점점 팍팍해진다. 그러면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관세라는 하나의 그죠? 관세라는 하나의 뭔가 시장에 충격파를 줬다라고 하게 되면 관세와는 반대되는 상응하는 긍정적인 정책들을 내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바로 금리에 대한 인하 포지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포지션들이 그러한 타이밍들이 과연 어느 시점에서 우리의 시장에 전달이 될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 그리고 주요 일정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 날 주요 일정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월요일서부터 여러분들 실적 발표합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예, 드디어 이제 내일서부터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시작되면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실적 발표에 따라서 또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 굉장히 험하게 움직일 거예요. 그런 부분들 제가 오늘 밤서부터 저는 쉬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전투 모드예요, 또. 주말 동안 여러분들에게 배포를 해드려야 되는 이 일정 리포트 이거를 좀 타이트하게 제가 작성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서 밤 늦게까지 여러분들에게 심혈을 기울여서 드려야 되는 리포트를 작성을 할 거고요. 이 리포트 받으셔야죠, 여러분들. 다음 주 준비하셔야죠. 그죠? 이 리포트 전체적으로 다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 밑에 하단에 나오는 우리 링크 통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다 드릴 거고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같이 전쟁터 나가면 소총 하나 정도는 들고 나가자. 아셨죠? 예, 그런 부분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황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본격적인 이야기는 다음 코너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나스닥이 6%대 폭락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미증시가 빠진 것에 비해선 우리 증시 선방했는데요. 다음 주 우리 증시의 색깔이 바뀔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더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흐름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주간 일정 정리가 필수적이겠죠. 하지만 혼자 정리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 일정을 기준으로 관심 종목 리스트까지 매매가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약본 정리해 두셨다고 하는데요. 이 요약본을 통해서 한 주를 미리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요약본뿐만이 아니고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준비해뒀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전문가님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 저희가 어떤 종목 발굴해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의 기법 궁금합니다. 아마 이번 주 금요일이잖아요, 이거. 네. 또 이제 한 주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상한가 로켓 배송을 늘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얘기들을 주로 해드렸는지 아실 거고요. 그리고 매 요일마다 제가 히든 종목들을 드리면서 사실은 히든 종목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 주 시장은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이 종목이 올라가는 것도 좋겠지만 이 종목이 속해 있는 섹터, 업종 그리고 시장에서에 대한 반응들이 다른 섹터 대비해서 다른 업종 대비해서 굉장히 강할 겁니다라는 힌트와 더불어서 히든을 제가 드리고 있어요. 그러한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오늘 또 매매를 했어요. 저희 가족분들과 함께 그 내용들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포인트 기법 설명을 드릴 때 제가 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심플 이즈 베스트. 간단한 게 시장에서는 가장 잘 먹힙니다. 명료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시장이 저는 전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우리 가족분들께 어떤 얘기 해드렸나요? 기법 얘기 해드렸나요? 자, 여러분들. 기술적 지표가 이런 가격대가 유입이 되면 매수를 해야 됩니다. 또는 이동평균선, 가격, 지지받고, 저항받고, 조정받고, 눌림목받고 이 자리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라는 이야기 해드렸나요? 이번 주 내내 안 했어요, 여러분들. 왜? 그런 걸로 먹히는 시장이 아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지난주에 일정표를 받아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주는 일단은 다 떠나서 매크로 이슈하고 국내 이슈에 따라서 종목군들과 업종의 성격이 굉장히 많이 바뀌겠구나. 그리고 종목들도 정말 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되겠구나. 다들 예상들을 해보셨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술적 지표를 우리가 써야 되는 시기가 있고 꼭 굳이 그런 방법들을 쓰지 않고 신법이죠. 시장의 참여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느 동네로 가는지,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편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시장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머리, 센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러한 시장이 바로 이번 주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여러분들 내내 약세 장소, 추론 매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논리들을 하나씩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가보도록 하죠. 자, 3월 달과 더불어서 4월 달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수익을 냈던 부분들이에요. 날짜를 보시게 되면 3월 달 3주차까지는 저희가 열심히 매매해서 수익 굉장히 크게 냈거든요, 여러분들. 실전 매매예요, 여러분들. 뚱그름 잡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저는 어찌됐든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시장의 참여자고요.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몇백 프로 이런 얘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리는 수익률은 실전 매매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2, 3일 안에, 3, 4일 안에 수익을 내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내 계좌에 찍히는 수익률을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리고 있는 표입니다. 매매 안 했죠, 여러분들. 3월 20일 이후로 제가 안 나오잖아요. 시장 약세예요,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있긴 했었죠. 근데 그것까지 쓰기에는 너무 적은 수익률이어서 제가 그런 것들은 다 배제를 시켰고, 자, 3월 달 첫 주 들어와서 이러한 매매를 했어요. 집중해가지고.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히든 종목으로 언급됐던 종목군들이 몇 개나 있을까요? T-로보틱스 빼고 유니온 말씀드렸죠. 관세 나오게 되면 뭐 나온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중국 노발대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의 중국이 아니다. 트럼프 1기 때의 중국이 아니다. 지금은 트럼프 2기와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 긴 시간 동안 소위 얘기하게 되면 체력이 강해진 국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중국이 관세에 대해서 3개 관세를 때린다, 보복 관세를 같이 때린다라고 하게 되면 히토류가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수익률 나왔고요. 코나이 제가 말씀드렸죠. 정책주, 아가방 컴퍼니 정책주 말씀드렸죠. 자, 30%가 넘는 수익을 달성을 한 거예요. 단 며칠 만에, 이번 주 한 주 만에. 한 주라고 해서 풀로 채웠을까요? 아니에요. 한 3, 4일?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장중에 실시간으로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와는 다르게 실시간으로 저의 생각들을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밑에 하단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해드리는지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가방 컴퍼니 말씀드렸으면 여러분들 아가방 컴퍼니하고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 뭐가 있나요? 많죠, 요새. 그죠? 저출산 관련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종목이 제로투세븐. 근데 사실은 제로투세븐이 약간은 올드 패션하나. 그죠? 요새는 뭐예요, 여러분들? 캐리소프트. 그죠? 꾼비. 또 뭐 있습니까? SAMG. 이런 종목군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출산 관련 종목의 한 바구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좀 센스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잠깐만 최영도 전문가가 아가방 컴퍼니를 얘기했으면 그래 아가방 컴퍼니 좋기는 한데 나는 아가방 컴퍼니보다 제로투세븐이 더 좋아 보이는데? 라고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왜냐? 제로투세븐은 움직이는 이유나 아가방 컴퍼니 움직이는 이유나 캐리가 움직이는 이유나 꿈비가 움직이는 이유나 다를까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뭐 갑자기 뭐 꿈비가 혼자 뭐 돈을 많이 법니까? 뭐 제로투세븐이 갑자기 무슨 애기들 뭐 미용용품, 뭐 육아용품이 갑자기 막 많이 팔리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동일한 내용이 각각의 종목에 다 영향을 동일하게 미치니까 급등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밑에 보자고요. 좀 크게 볼까요, 우리? 조금 좀 크게 볼게요. 자, 아침입니다. 보이시나요? 제로투세븐 8시 59분. 시초가 부근 분할 매수하겠습니다. 시초가 여러분들 딱 찍고 올라가지 않잖아요. 딱 찍고 올라가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막 흔들죠, 짧게라도. 그 기간 동안에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빵 사자마자 한번 음봉 터지죠? 그리고 양봉 터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오늘 장중에만 여러분들 6,190원까지 갔어요.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갔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무슨 뭐 기술적 분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기술적 분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모든 종목 다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군들은 기술적 분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추론 매매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판결이잖아요. 판결이 어떠한 방식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각자의 생각대로 아니면 이 정도는 배팅을 한번 해봐도 되겠다. 각자의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기각이든 인용이든. 우리 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용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거죠. 그죠?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간다?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더 시장에서 집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장중에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뜨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 지금 오늘자로 끝났을까요, 여러분들? 아니죠. 왜? 조기대선 들어가잖아요. 60일. 파면 인용이 딱 떨어지고 나서 60일 안에 조기대선 치러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얘기 나오겠습니까? 각 당의 후보들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A당에는 A-라는 인물이 나올 거고요. 그죠? B당에는 B-라는 인물이 나올 거고 우리나라는 다당제니까 뭐 C당에서는 뭐 C-라는 후보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각 당의 후보들이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자, 민생안전, 추경. 그래서 오늘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 캐리, 꿈비 이런 애들하고 같이 움직였던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마트, 신세계 이게 올라갔잖아요. 간단하죠. 그러면은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된다고 하게 되면 여기에만 몰입되는 게 아니고 주변 종목들이 뭐가 있지? 바로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그죠? 간단하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추론이에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질 않아요. 잘. 하루아침에 되질 않아요. 왜? 시장에서 경험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번 주 내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추론에 대한 뭔가 내 논리, 시장에서 왜 이 종목들이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알고 있게 되면 접근하는 게 시장이 빠져도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늘 나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저와 같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밑에 하단에 나오죠. 저희 가족분들과 늘 24시간 소통하는 방으로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같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아가방 컴퍼니 말씀드렸죠, 이거. 4월 1일 날 히든 포착해가지고 이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우리 PD님이 또 이렇게 또 예쁘게 이렇게 표지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 서울경제TV 유튜브 있죠, 여러분들? 유튜브 있습니다. 예. 이렇게 클립으로 콘텐츠로 딱 올려주셨어요. 이건 그래도 조회수가 얼마 안 나왔네. 우리 여러분들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 조회수 빨리 올려주십시오. 이거 이 정도밖에 안 나오면 어떡하죠, 여러분들? 미리미리 이렇게 좋은 종목들 조기대선 수혜 딱 올려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예. 이거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이때 뭐예요? 장대 양봉 뽑고 뭐예요? 음봉 나왔을 때 이때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이거는 뭐다? 고가놀이 패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자, 충분히 지금 판결을 앞두고 뭡니까, 여러분들? 저출산 관련 종목군들, 정책주들 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빵빵 이틀 동안 뛰었습니다. 오늘까지. 그러니까 급등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가 무슨 뭐 기술적으로 알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술적 포인트로 잡는 종목하고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되는 종목들하고 잡는 방법들은 완전히 다른 결입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밑에 하단에 나오는 링크로 정말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 들어오시면은 맨날 뒷북치는 이야기 들어요,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오늘도 보시게 되면 대선주들 보셨나요, 오늘?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헌법재판관의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천당과 지옥을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장은 냉혹하게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페이지. 대상홀딩스. 이거 오늘 아침에 저희 가족분들과 매매했던 종목이에요. 보이시죠? 최영돈 매니저 히든 종목 추천일 4월 4일 대상홀딩스 아침 12,500원. 이거 왜 샀을까요, 제가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왜 우리 가족분들께 이 종목을 대상홀딩스를 드렸을까요? 이거 아침에 보냈어요. 장 시작하자마자 요이땅 죄송합니다. 시작하자마자 보냈던 종목입니다. 왜 보냈을까요,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자, 정책주 꿈비 아가방 컴퍼니, 그죠? 제로투세븐 이런 종목군들 움직일 때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었겠죠? 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인용에 배팅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이건 뭐 정치 성향을 빼고 시장에서 과연 어떤 게 득이 될 것인가, 시장이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 어떤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까라는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용 쪽에 좀 가깝게 배팅을 했었던 사람이고요. 인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조기대선 들어가죠? 조기대선. 60일 아닙니다, 여러분들. 60일을 풀로 안 채울 거예요. 이게 제가 법을 전공을 한 사람이 아니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렵긴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법적인 상식으로 보면 60일 안에 어떠한 날짜가 돼도 상관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60일 안에만 조기대선이 이루어지면 돼요. 그러면 이 60일 안에 현재 우리나라의 여당, 야당이 후보를 안 낼까요? 당연히 내겠죠. 그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이재명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여당도, 지금 여당은 아니겠지만 네, 이 여당도 후보를 내겠죠. 거기에 가장 근접해 있는 인물의 관련주가 바로 이 종목이에요. 대상홀딩스. 그럼 인용되게 되면 바로 조기대선 분위기 타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재명 관련 종목군들만 우수수수 올라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그 힘이 분산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겠죠. 그러면은 그 인물과 관련된 종목을 미리 선점해서 잡아두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쑥 별 얘기 없죠? 11시까지. 보세요. 11시까지 별 얘기 없어요. 그리고 한 줄 읽자마자 그냥 잠깐만 기각이야? 이러면서 주가 확 밀렸죠. 이때 밀렸었을 때 여러분들 얘만 밀렸을까? 이 종목만 밀렸을까? 다 밀렸어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점점 읽고 송고문 읽고 나가 보니까 인용으로 결과가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주가가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 한 종목만으로 여러분들 25% 오늘 수익 낸 거예요. 이 종목을 과연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분석도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 정신없는 사이에? 위아래로 VI가 몇 번씩 걸렸나요? 한 미니멈 한 2번씩은 다 걸렸을걸요? 제가 기억은 못하죠.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면서 저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기억은 못하겠지만 제가 눈으로 확인한 횟수만 VI, 상방 VI만 2번, 하락 VI에는 하락할 때마다 걸려가지고 한 3번 정도 걸린 것도 봤어요. 그만큼 변동성이 컸던 시장이에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기술적 분석을 해가지고 자 여기서 잡으셨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뚝심 있게 자 된다 가는 거예요. 가능성 있잖아요. 이런 추론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주식시장에서는. 그러면 여러분들 시장이 아무리 빠져도 내가 늘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정말 많이 널려 있어요. 물론 시장이 좋을 때 훨씬 더 편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죠. 체력적으로 부담도 안 되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진이 다 빠지더라고요. 장 딱 끝나고 나니까. 그만큼 정말 다이나믹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과 같은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가 뭐 매일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뭐 대선 테마주 막 매매할 때 뭐 나는 이때만 매매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만큼 좀 특별한 케이스였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 좀 드리는데 언제든지 이러한 추론 능력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용시키고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 늘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좀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코나이입니다. 이 종목도 동일해요, 여러분들.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죠? 제가 정말 맘먹고 얘기했었으면은 뭐 인맥주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물론 인맥주도 저희가 매매를 하긴 했습니다. 물론 대상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인맥주에 가깝죠. 그런데 왜 이재명 관련 테마주들 중에서 제가 코나이를 딱 찍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으로 이날 말씀드렸을까요? 어제의 히든 종목 코나이 잔중 전일 대비 25% 급등. 자, 우리 매수했던 내역 볼게요. 보이시죠? 29,000원 이하권에서 분할 매수하겠습니다. 11시 55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냥 뭐 오늘 사가지고 오늘 수익 났어요. 여러분들, 아유, 그럼 뭐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뭐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거 미리미리 선점했던 거예요, 종목들, 여러분들. 왜 선점했을까요? 오늘 금요일까지, 우리나라 주식판,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 우리나라 헌법재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 안에서 정치 인맥주를 우리가 건드리기보다는 정책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 이것까지 또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인 대선 구도가 되게 되면 선거운동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 선거가 항상 뭐라고 해야 되나 정치 뭐 후진국 막 이런 얘기 들으면서 하는 이유들이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로 네거티브 선거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네거티브도 하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사람들에게 자극적이기 때문에 더 부각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조기 대선은 60일에서 굉장히 짧아요. 네거티브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왜 파면까지 될 정도로 민생이 위축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네거티브에 국민들이 피로해요. 엄청나게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경제, 정책 이런 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맥주를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되긴 하지만 정책주들도 좀 신경을 써서 보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렸던 거예요. 제 이야기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미리미리 선점해서 잡아뒀다면 오늘까지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얼마까지 갔습니까? 33% 이상 수익을 준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양봉으로가 마무리가 된 종목이 바로 이 코나입니다. 심플하죠, 여러분들. 이제 납득이 되시죠? 왜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아가방 컴퍼니 들고 나오고 코나의 얘기하고 그죠? 제로투 세븐 이야기하고 이런 얘기 이제 다 납득이 되시죠? 모든 1년의 이 과정들을 딱 끝마치고 보니까 최영도 전문가 한 얘기가 이번 주에 정말 알찼던 이야기구나 라는 거를 이제쯤 이제 무릎을 탁 치시면서 놀라실 분들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조금 볼게요. 자, 2등 종목 SM 3월 27일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예. 자, 관세 충격에도 3% 상승. 중국 시장 문을 연다. 이 기업의 전략은 상한가 로켓 배송. 3월 27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SM 얘기해드렸고 DOU 같이 얘기해드렸어요. 오늘 어때요? 빚 발했어요, 안 발했어요, 여러분? 엄청 좋죠? 이날 마지막 주에 3월 마지막 주에 여러분들 이런 종목군들만 가지고 계셨어도 지금 시장 우수수 떨어졌잖아요. 우수수 떨어졌잖아요. 그때 내 계좌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축구해 보시게 되면 11명 뛰죠. 그죠? 한 명은 골키퍼, 나머지 10명이 필드 플레이어라고요. 그죠? 이 모든 10명이 뭐예요, 여러분들? 공격수예요? 이 모든 10명이 공격수입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뭐 저도 축구를 잘 몰라서 설명을 좀 드리긴 어렵지만 이렇게 이제 공격수도 있을 거고 중간에 미드필더 있을 거고요. 뒤에 이제 수비수들이 있겠죠. 내 계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공격해가지고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 앞설에 말씀드렸던 크게 수익 냈던 코나이, 대상홀딩스, 그죠? 아가방 컴퍼니 이런 종목군들이 공격수 역할을 해주고 나머지 미드필더와 수비수 역할들은 이런 종목들이 해주는 거예요.
내 종목이 모두 다 가면 좋겠죠. 근데 중간중간에 안 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빠지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들? 계좌 수익률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포트폴리오의 종목들의 배분을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3월 27일 날 3월 마지막 주에 이거 엔터주들 수익이 크게 안 나실 수는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 계좌는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SM 말씀드렸고 DOU도 같이 말씀드렸어요. 오늘 다 올라갔잖아요, 여러분들. 이때는 밀려가지고 여러분들 에이 뭐야? 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이틀 만에 여러분들 직전 고점 다 돌파시켰어요. 여기 고점 돌파시켰어요. 52주 신고가입니다, 지금 얘네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제 와서 제 이야기가 맞구나 라는 생각 드시죠? 굉장히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최현우 전문가가 지난주 3월 마지막 주서부터 현재까지 이야기를 해줬던 이야기들이 왜 이제 뭔가 이제 아구가 딱 맞춰지죠, 여러분들? 퍼즐이 맞춰지시죠? 아셨죠? 자, 그 다음 종목. DOU입니다. 심지어 DOU는요, 여러분들 28일하고 29일 날 히든의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린 종목이에요. 제가 오히려 29일 날 다른 종목 갖고 나가야 되나? 라고 고민하다가 아무리 봐도 이 종목 말고는 없어요. 이 DOU 말고는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 해봤자 올라갈 수는 있겠죠, 하루. 근데 그 다음에 두드려 맞을 것 같아. 적어도 우리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한테 손실을 드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또는 저를 믿고 최현우 전문가 그래도 실력이 좀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신뢰가 되지만 28, 29일 날 아무리 봐도 이 종목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 동안 지금 이 종목을 제가 히든의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밀렸어요, 여러분들. 툭툭 밀렸어요. 관세 얘기 나오자마자 뽕. 오늘도 뽕. 없어요, 위에 매물대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또다시 뭐예요, 여러분들? 이 중간에 딱 서가지고 자, 중국에 우리가 조금 더 친해져야 되나, 미국에 조금 더 친해져야 되나.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중심 역할을 하면서 여기로 붙을까, 여기로 붙을까. 기가 막히게 이제 줄을 설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정치 지형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한테 조금 더 친화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미국도 우리나라가 이쪽으로 좀 더 붙으면 불리하잖아요. 그죠?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로 조금 좀 유해질 수 있는 뭔가 이제 글로벌 정치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 나가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한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는요. 자, 해제하자, 우리. 자, 우리가 해제해 줄게. 우리랑 조금 더 친해보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붙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자, 뭔가 유형의 상품들은 관세에 노출이 돼서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하게 되면 뭐 무형의 뭐 콘서트를 뭐 어디서 해가지고 갖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미국 현지에 가서 콘서트 해야 되잖아요. 세금 매길 거예요? 관세 매길 거예요? 안 매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점들 부각되니까 DOU 급등, SM 급등, JYP 급등, YG 급등, 큐브엔터 급등. 그죠? 이런 논리들을 가지고 시장에서 예측을 해가지고 우리가 종목들을 잡아내게 되면 여러분들 시장이 아무리 빠져도 내 계좌가 시장만큼 빠지진 않아요. 남들만큼보다도 안 빠져요. 건강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오파스넷. 이것도 동일해요, 여러분들. 3월 27일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건 또 뭐예요, 여러분들? 오파스넷 뭔데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앞서 언급드렸던 현재 여당의 후보 중에 한 명과 관련된 인맥주예요. 그런 부분들 미리미리 잡아둔 거예요, 제가. 선제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종목이 무슨 뭐 차트가 좋아가지고 잡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 빠지더라고요. 안 빠지는데 안 빠져가지고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종목이 안 빠져가지고 강하네요. 시장 대비 강하네요. 자,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오파스넷이 왜 오늘 이렇게 급등을 빵 보여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동훈의 급부상이지 않습니까? 관련 종목군들 다 올라가죠.
이런 내용들을 미리미리 우리는 냄새를 맡은 거죠. 왜? 주가가 횡보되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차트가 횡보가 된다고 해서 이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왜 횡보가 될까에 대한 이유들을 알고 있으면 과감하게 배팅이 들어간다고.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결과물들이 나오고 내가 생각을 했던 시장의 논리 자체가 맞아 떨어진다고 하게 되면 우리만 아름답게 보는 게 아니고 많은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 종목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다고요. 그러고 유유히 빠져나올 타이밍을 보면서 남들이 살 때 우리는 매도하고 나오면 돼요. 안녕, 다음에 봅시다 이러면서. 아셨죠? 자, 오늘 이런 얘기들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까지 제가 약세장 속에서 추론 매매를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실전 예제들 다 보여드렸고 우리 가족방에서 매매를 했던 내역들 다 이렇게 꼼꼼히 보여드렸어요. 그냥 뜬금없이 차트에다가 여기 사야 돼요, 올라갔죠, 여기 사야 돼요, 올라갔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전 예제들, 실전 매수 포인트들 다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게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실시간으로 저와 소통하면서 듣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하단에 나오죠? 참고하셔가지고 한 분도 빠짐없이 주말 동안에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내내 강조해 주셨던 추론 매매 오늘도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전문가님의 시선에 포착된 디어유, SM, 코나이 등 시장에서 주요한 성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고 시장을 한 발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주간 일정표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시장 흐름 짚어보면서 전문가님의 인사이트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장중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참여 가능한지 방법은 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전문가님의 종목들이 시장에서 좋은 성과 보여주는 모습 확인하고 왔기 때문에 많이들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기대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무겁네요. 네, 사실은 좀 식상하실 수도 있어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동일한 얘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로켓 배송 종목 이번 주에 추론 매매의 마지막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챕터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지는 뭐 저도 예측하기가 뭐 지금으로서는 좀 쉽지는 않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까지는 이 매매를 지속을 하는 게 다음 주를 준비를 하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종목입니다. 고민은 많이 했는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딱 보시기에는 저거야? 좀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김이 좀 빠질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히든의 히든 종목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다음 첫 번째 종목입니다. JYP 엔터예요. 예, 뭐 SM 얘기 다 했고 뭐 DOU 얘기 다 했는데 뭐 SM, 뭐 JYP 얘기 뭐 할 게 뭐 더 있겠습니까? 많은 설명을 좀 짧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엔터 업종 다 말씀드렸죠. 이거는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 관세 정책의 여진, 여파가 현재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각국의 상응하는 정책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충격파가 좀 적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시장에서는 좀 피해 가고자 하는 심리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엔터주들 종목군들은 좀 신경을 써서 좀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수많은 종목들이 있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이브는 왜 안 갖고 와? SM은 왜 안 갖고 와? 디어유, 뭐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니까 그건 빼더라도 하이브, YG 아직 많잖아. 근데 왜 하필 JYP야? 궁금하시죠?
자, 차트 보면 나와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JYP가 이 구간 2월 달, 3월 달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거든요. 이때 시장에서 하락했던 이유들이 뭐 어떤 부분이었냐면 주가 너무 많이 올랐고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다른 엔터사들을 대비해서 굉장히 큰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로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어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잠깐만, 바닥에서 살아나고 있는데? 그죠? 이렇게 살아나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 말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뭐죠? S기법. 그 다음에 기준선 매매 배웠죠. 이제 배웠던 걸 써먹는 거예요, 이제. 배웠던 걸 써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 JYP의 이 주요 라인들 한번 쭉 거보세요. 공통점이 있어. 뭡니까? 여기가 일단은 첫 번째 지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돌파가 됐죠? 잠깐만, 여기 돌파되고 여기 돌파됐네? 주가 막 올라가. 근데 밀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주요 라인에서 주가가 멈춰서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런데 밑에 뭐야? 스토캐스틱 봤더니 더 이상 바닥에서 빠지지 않고 오히려 과매도 영역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면서. 그럼 적어도 두 개는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전히 엔터 쪽 움직임도 괜찮잖아요. JYP 실적 이제 1분기 실적 나오겠죠? 근데 이미 뭐예요? 우리나라는 실적이 안 좋으면 선반영됐다가 실적 발표하게 되면 여기가 바닥이야.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아. 올라가. 이 스토리잖아요. 이걸로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다른 엔터주들에 대한 가격적인 부담이 있을 때 이 종목이 가격적인 부담이 덜할 수도 있다. 라는 역발상의 기인에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말씀드릴게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라고 생각이 들고요. 헌재 판결 이후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조기 대선 국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 조기 대선 국면에 진입을 하게 되면 진짜 뭐 별의별 정책 관련 종목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여전히. 그리고 야당은 모르겠지만 여당은 지금 잠룡들이 너무 많아요. 누가 될지 몰라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당대표가 누가 될 거야? 라는 거에 대한 시장의 노이즈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련 종목 정도, 한 종목 정도는 우리가 약간은 좀 공격적으로 포커스를 맞춰가면서 매매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히든의 히든 종목으로 두 번째 종목.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JYP는 좀 건강한 종목, 체력이 있는 종목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히든의 히든 종목은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88 화로와 같은 종목으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이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밑에 하단에 참고하셔가지고 꼭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JYP 엔터테인먼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아직까지 관세의 무풍지대에 속하는 종목이고 또 이미 실적에 대한 우려도 선반영된 만큼 다음 주 시장에서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선물 같은 히든 종목은 함께 하시는 분들께만 따로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자막 하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최영동의 원포인트 시황으로 국내 증시와 주요 경제 일정 분석해보고 왔습니다. 또 원포인트 기법으로는 약세 장속 추론 매매할 수 있는 방법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로켓 배송 종목은 JYP 엔터테인먼트와 히든 종목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 로켓 배송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